안녕하세요. 오늘은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3부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네 번째 어렵고도 쉬운 주식 투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할머니 댁에 다시 모였다. 할머니는 이미 우리가 앉을 자리와 촛불 등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 모두 자리에 앉자 할머니가 엄숙하게 회의를 시작하셨다. 존경하는 돈 마술사 여러분, 오늘은 정말 위대한 날이에요.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1,0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다. 현명하게 행동해야 해.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모두가 내 제안에 동의해야만 투자를 하게 될 거야. 전 모든 것에 동의해요. 모니카가 재빨리 말했다. 자, 여기를 보렴. 무슨 너희들이 좋아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여기는 이 회사들의 주식을 사요. 우리들의 돈을 합치면 충분하잖아요. 마르셀의 말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더 간단한 방법을 알려준다고 지난번에 약속했었지. 그래, 그 얘기를 잠깐 잊고 있었구나. 그 방법은 바로 펀드라는 것이야. 펀드라고요? 모니카가 물었다. 아니, 펀드가 아니고 펀드. 너희를 위해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종이에 적어 놓았단다. 키라가 한번 읽어보겠니? 내가 소리내어 읽었다. 펀드란 거대한 냄비와 같다. 그 속에는 자신이 직접 주식을 사기에는 시간이나 지식 또는 취미가 없는 많은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돈은 펀드 매니저에 의해 주식에 투자된다. 펀드 매니저의 투자 활동은 국가에 의해서 감시를 받으며 펀드 매니저들은 예를 들면 적어도 20가지 이상의 다른 주식을 사야 하는 등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만 한다. 왜 그렇죠? 마르셀이 물었다. 어떤 회사든 한 번은 상황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지. 네가 50만 원을 가지고 25,000원짜리 주식을 20주 샀다고 해보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 주식이 40% 하락하여 손해를 보았다면 그 주식을 다시 25,000원이 아니라 15,000원에 팔아야 하는데 만일 그렇게 판다면 남는 돈은 30만 원 뿐이야. 그렇게는 팔 수 없죠. 마르셀이 말했다. 그래,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적어도 20가지 이상의 주식을 사는 거란다. 다시 우리가 50만 원을 가졌다고 해보자. 그것으로 이제는 20가지의 다른 주식들을 사는 거야. 그러면 한 종류의 주식이 40% 하락한다고 해도 다른 주식이 원래 상태로 남아있다면 우리 돈은 여전히 49만 원이지. 마르셀이 재빨리 계산했다. 그렇다면 우리 50만 원에서 겨우 2% 손해를 본 것이군요. 바로 그거야. 계산이 정확하구나. 할머니가 마르셀을 칭찬하셨다. 실제 상황에서는 몇몇 주가는 떨어지고 몇몇은 오르고 몇몇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상태로 머무른단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오르는 주식이 더 많아. 만약 모든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나는 걱정이 되었다. 그럴 때 주식을 팔면 안 돼. 우리가 지난번에 주식에 대해 얘기했던 거 생각나니? 만약 네가 그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주식을 팔면 손해를 보는 거지. 마르셀은 혼자서 크게 웃었다. 그러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을 펀드에 넣어 두어야겠군요. 맞죠? 정답이다. 할머니가 기뻐하셨다. 우리의 돈을 5년에서 10년 정도는 그대로 두기로 하고 펀드에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펀드는 별로 위험하지 않단다. 물론이죠. 펀드 안에 있는 주식은 대부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많은 이윤을 가져다 주니까요. 마르셀이 덧붙였다. 그때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모니카가 한마디 했다. 만약 펀드 매니저가 우리 돈을 가지고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죠?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가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거든. 돈은 예금 통장으로 바로 송금되어 거기서 관리된단다. 100% 안전하지. 우리는 모두 할머니의 설명에 만족했다. 나는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펀드는 투자 요구를 모두 충족시킨다. 펀드는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만들어졌다. 5년에서 10년 동안 돈을 맡겨놓으면 확실히 좋은 이윤을 가져다. 좋은 이유는 대체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마르셀이 내가 있는데 끼어들며 물었다. 평균적으로 12%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이 점은 염려 안 해도 된다. 아주 오랫동안 이 정도 높은 이윤을 내고 있는 성공적인 펀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12%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6%의 딱 2배지. 모니카가 묻자 마르셀은 마치 선생님처럼 모니카를 가르쳤다. 할머니가 다시 설명을 해주셨다. 이 경우 꼭 그렇지만은 않단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훨씬 더 많지. 돈이 12% 증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보자. 우리의 1,000만 원은 20년 후에 거의 10배 정도 증가한단다. 다시 말해서 1억이 되는 거야. 와, 마르셀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그건 정말 통통하게 살이 찐 거이겠네요. 내가 기뻐하며 말했다.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그 이야기는 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그것 말고도 우리들이 각자 매달 5만 원씩 저금을 하니까 그것도 합하면 매달 20만 원이 되는구나. 그것의 12%를 또 받게 되면 20년 후엔 모두 3억 정도가 되지. 우리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정말이지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돈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역시 마르셀이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백만장자가 되겠군요. 그럼 우리 이름이 백만장자 돈마술사라고 불러야겠어요. 모니카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너희들 각자가 그 정도의 돈을 가지게 되면 작은 집을 한 채 마련할 수 있을 게다. 게다가 그때도 너희는 아직 젊잖니? 우리가 너무 기뻐 흥분하자 할머니는 행복해 하셨다. 그때가 되면 돈을 10년 더 그대로 투자하기로 한 번 더 결정을 해야 할 거야. 그러면 그 돈은 다시 3배로 불어나지.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너무 많은 돈이었다. 물론 그 돈은 우리의 공동재산이었다. 우리 각자의 몫은 20년 후엔 7천만 원이고 30년 후엔 2억 정도가 된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났다. 우리 클럽의 이름을 너무 잘 정한 것 같다. 우린 정말로 돈 마술사들이었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이런 너무 기쁜 나머지 계속 읽는 걸 깜빡했다. 얼굴이 빨개졌다. 서둘러 읽기 시작했다. 또한 펀드는 매우 쉽다. 보통 통장의 계좌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쉽다. 통장 계좌를 만드는 법, 그건 이미 해보았다. 정말 쉬운 일이었다. 트럼프 할머니가 우리를 차례차례 쳐다보셨다. 어떠냐? 우리들의 돈을 이런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모니카는 곧 찬성했다. 놀랍게도 모니카는 펀드의 장점을 빠르게 이해했다. 펀드에 투자하면 돈은 안전하고 20년 후에 백만장자로 만들어주고 게다가 보통 은행 계좌처럼 처리하기도 쉽고. 물론 나도 찬성했다. 그러나 마르셀은 아직 머뭇거렸다. 투자 형식은 우리에게 딱 맞는 것 같은데 어떤 펀드에 투자해야 할지 어떻게 알아내죠? 주식이 수없이 많은 것처럼 펀드도 그 종류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네 말이 맞아. 수천 가지의 펀드가 있지. 할머니가 마르셀의 말에 동의하셨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단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펀드를 고를 수 있나 몇 가지 정리해 보았는데 할머니가 나를 쳐다보셨다. 나는 얼른 다음 장을 펴서 다시 크게 소리내어 읽었다. 좋은 펀드를 찾는 방법. 1. 펀드는 적어도 10년 정도 된 것이어야 한다. 그 시간 동안 이윤을 많이 남긴 펀드라면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국제적이고 규모가 큰 주식 펀드면 좋다. 그런 펀드는 전 세계 주식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미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으므로 매우 안전하다. 3. 경쟁 목록에 있는 펀드를 비교해본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실적이 좋은 펀드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잠시 조용히 앉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정리해보았다. 마르셀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뭔가 집중해서 생각할 때 생기는 버릇이었다. 어디서 그런 목록을 구할 수 있죠? 또 국제적이고 규모가 큰 펀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린 벌써 알고 있어. 모니카가 비밀스럽게 얘기했다. 다음 장을 펼쳐보면 돼. 모니카는 벌써 훑어본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서류철에 목록을 이미 끼워 놓으셨다. 우리는 열심히 읽어보았다. 좋은 펀드를 찾는 방법은 무척 간단했다. 다른 것보다 훨씬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는
펀드들이 몇 개 보였다. 여기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주가 변동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주가의 변화를 말하는 거란다. 주가가 많이 변할수록 이 줄의 숫자가 커지는 거야. 그 숫자를 보고 투자자들은 얼마나 신경을 써야 하는지 알 수 있지. 변화가 심할수록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처럼 감정 변화도 심해지니까 주가는 어느 날 갑자기 폭등하다가 며칠 후 상황에 따라 갑자기 폭락하기도 하거든. 그럼 주가 변동성이 낮을수록 위험도 낮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 주가 변동성이 낮으면 어떤 경우든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 그냥 간단하게 주가 변화라고 부르지 왜 그렇게 어려운 이름을 붙였어요? 모니카가 투덜댔다. 우리도 모니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할머니가 웃으셨다.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네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얘기하고 싶은가 봐.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까울 뿐이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법이거든. 우리는 목록을 읽으면서 각 펀드마다 남긴 이유는 얼마이고 어떤 식으로 꾸준하고 일정하게 성장해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지는 않았다. 이 중에서 어떤 펀드가 안전한 큰 펀드인지 어떻게 할 수 있죠? 다음 장을 넘겨보면 또 모니카였다. 여우! 모니카의 말을 막으며 재빨리 다음 장을 펼쳤다.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 20개의 펀드가 적힌 목록을 준비해 놓으셨다. 거기에는 지난 10년에서 최근 3년 동안 이윤을 가장 많이 남긴 큰 펀드들이 적혀 있었다. 각 펀드들이 어떤 주식을 샀는지도 다 기록되어 있었다. 헤헤헤. 마르셀 웃음소리였다. 여기 어린이를 위한 펀드가 있어. 너희들도 한번 봐. 이 펀드가 어떤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지 말이야. 코카콜라, 맥도날드, 디즈니. 아, 세상에 규모도 엄청 크다. 모니카가 기뻐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윤도 엄청 많이 남겼고. 나도 한마디 했다. 정확히 연간 15.42%야. 우리는 모두 이 펀드가 제일 좋겠다고 외쳤다. 드럼프 할머니도 만족한 듯 웃으셨다. 나도 바로 이 펀드라고 생각했단다. 우리가 같은 결론에 이르다니 정말 좋구나. 할머니는 시험하듯이 우리를 바라보셨다. 우리가 앞으로 15%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할머니가 설명을 시작하셨다. 아주 간단한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복잡한 표가 없어도 된단다. 7이 공식이라는 거야. 7이를 너희가 투자한 돈의 이윤 %로 나누면 몇 년 뒤에 그 돈이 2배가 되는지 알 수 있지. 아하! 모니카가 먼저 알아들었다. 72를 12로 나누면 얼마지? 할머니가 물으셨다. 6이죠. 마르셀이 번개같이 계산을 했다. 맞았어. 그러니까 6년이 지나면 너희의 돈이 2배가 된다는 말이다. 12% 이자를 받을 때 말이야. 마르셀이 또 생각에 잠겼다. 만약 이자가 15%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면 72를 15로 나누라는 거죠. 그러니까 4.8년이군요. 반올림해서 5년이라고 하자. 15% 이자라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면 5년이 지나서 2배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만약 우리가 15%의 이윤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의 1,000만 원은 5년 후 2,000만 원으로 불어나지. 그 1,000만 원이 10년 후 4,000만 원이 될 것이고 15년 후에 8,000만 원, 20년 후엔 1억 6천만 원이 된다는 거야. 12%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데요. 내가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는 그저 돈을 펀드에 맡겨두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모니카는 완전히 감동에 빠져버렸나 보다. 투자 내용을 결정하고 나니 나머지는 쉬웠다. 서류를 작성한 다음 4명이 함께 서명을 했다. 그리고 자료에 있는 대로 주소를 적어서 우편물을 보냈다. 그 펀드 회사는 며칠 후 우리의 계좌를 만들었다며 계좌 번호도 알려주었다. 우리는 그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했다. 매달 모으게 될 20만 원도 이 펀드에 입금하면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펀드를 하나 더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다. 그렇게 하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일기에 써야 할 일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났다. 발표회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해냈다는 것, 칭찬 들었던 말들, 계속 늘어나는 수입, 돈 마술사들과 함께 한 나의 첫 투자 등 이제는 더 이상 쓸 내용을
내용을 찾으려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다. 성공 일기를 쓰면 쓸수록 성공하는 일도 더 많아졌다. 아마 스스로를 점점 믿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머니와 얘기를 해본 지 너무 오래되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립지는 않았다. 머니와 놀고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냥 내 가까이에 머니가 있는 것이 좋았다. 숙제를 하고 있으면 머니는 내 옆에 앉아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다. 그러다가 잠든 머니의 모습을 보면 난 무척 편안해졌다. 감사합니다.